지금부터는 그래프를 탐색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깊이 우선은 스택을 사용하는 탐색 방법이고, 너비 우선은 P4Q를 이용해서 탐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너비 우선은 레벨 순서대로 탐색하게 해주는 방법이고, 깊이 우선은 한쪽 방향으로 쭉 들어가게끔 탐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깊이 우선은 스택을 이용할 수 있고 재기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구현할 수 있고, 너비 우선은 재기적으로 보통 구현하지 않고 그냥 Q를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그런데 깊이 우선은 스택을 이용하다 보니까 스택에 이렇게 노드들이 있을 때 어떤 노드를 먼저 넣냐에 따라서 탐색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0을 먼저 만나게 되면, 노드를 만나면 이제 루트부터 탐색을 할 텐데, 루트를 만나면 이게 스택 모습이에요. 스택에 0을 집어넣고 반복하게 됩니다. 스택이 비어 있으면 종료하고, 비어 있지 않으면 스택에서 노드를 팝하고 해당 노드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택에서 팝한 순간이 노드의 방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택에 루트를 넣고 반복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반복하는데 0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럼 0을 방문한 다음에는 이것의 자식들을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럼 내 스택에 푸시하게 되면 2를 푸시하고 2를 넣게 되면 스택 탑에는 2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그 다음에는 2를 방문하게 되겠고, 2를 방문한 다음에 5, 6을 푸시하면 스택 탑에 6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6을 방문하면은 6 밑에 10, 11을 넣으면 또 11이 가장 탑에 있고 11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을 방문할 자식이 없으니까 5를 방문하게 되겠고, 5를 방문한 다음에 이제 2를 방문하게 되면은 3, 4를 스택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4 방문하고 3 방문하고 9, 8, 7이 들어가고 요 순서대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에 어떤 순서로 넣는지에 따라서 방문하는 순서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 점만 주의하면 되겠고, 너비 우선은 Q를 이용합니다. Q를 이용하니까 0을 방문한 다음에는 1과 2가 푸시가 돼요. Q에 들어가는데 Q는 P4니까 먼저 나오는 건 먼저는 1이 나와요. 그럼 2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2를 방문하면 3, 4를 추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를 끄집어내고 5, 6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레벨 순서대로 쭉 차례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는 이제 방문하는 순서만 달라지고, 실제 코드를 보면 DFS와 BFS는 스택을 사용하냐 Q를 사용하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코드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코드 자체는 동일합니다. 스택을 사용하냐 Q를 사용하냐 차이가 있고, 이 DFS는 스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주면 루트를 방문하게 되겠고, 그 차일드에 대해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일드를 방문하고 또 그것의 차일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1, 2, 3, 4, 5 순서대로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스택을 이용할 수도 있고, BFS는
그렇게 재기적으로 구현하기는 어렵고 BFS는 이런 식으로 Q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DFS와 BFS는 그래프를 탐색할 때 사용하는 건데 트리는 한번 지나가면은 또다시 이 노드를 스택에 넣을 리는 없어요. 이미 넣었기 때문에 지나가면 다시는 안 넣게 되는데 그래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또 원래 이미 방문했던 노드를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visited bear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프에서는 한번 방문한 노드를 다시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문한 노드들은 다시 처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통 DFS와 BFS는 visited bear 모든 노드에 대해서 방문했는지 방문 안 했는지 그것을 기록하는 불리언 베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불 베어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리에서는 한번 방문한 노드는 다시 방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visited bear이라는 것을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아까 만든 단순한 트리의 그 BFS와 DFS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BFS, DFS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순서를 반환해주는 BFS, DFS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노드를 기준으로 방문할 거예요. Q를 만들고요. Q를 만들고 Q에 push 이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Q가 empty가 아닐 때까지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td vector int visited order 나중에 이 visited order를 반환하겠습니다. 자, Q에서 노드의 current Q에 있는 거를 뽑아내겠습니다. Q에서 프론트에 있는 걸 뽑아내고 Q에서 그 노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visited order에 pushback current의 키를 삽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 auto child에 대해서 그 child들을 Q에 푸시를 하겠습니다. Q에 push child 이렇게 되면 BFS는 끝나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해보죠. vector int visited order는 루트의 BFS
int BFS 순서니까 1, 2, 3, 4, 5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루트 노드의 값이 1이고 루트의 자식은 2, 3이고 2의 자식은 4, 5예요. 그럼 이 순서대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equal visited order 점 i와 expected i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종료가 안 되네. 여기서 current의 child를 해야 되죠. 계속 하는데. 네, 잘 돌아가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DFS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DFS는 알고리즘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차이 나는 부분은 Q 대신에 스택을 쓰는 거예요. DFS. 그러면 여기에 스택을 집어넣고 요거는 탑. 그렇죠? 그러면 테스트를 똑같이 만들어 보면 요번에는 1, 2, 5, 4, 3. 이제 1, 3, 2, 5, 4.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이게 순서가 팝 푸시되는 순서니까 1이 들어가고 2 푸시하고 3 푸시하고 3 나오니까 3만 처리하죠. 그 다음에 2를 뽑아내고 4, 5를 푸시하니까 5, 4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안 바꿨네요. DFS를 써야죠. 그러면 DFS도 잘 됩니다. DFS는 말씀드린 대로 리커시브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void recursive DFS 여기에는 벡터 자체를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그러면 노드의 visited order에는 좀 pushback current에 키를 넣고 for auto child 저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this 어렵네요.
다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합시다. 다시 recursive DFS return visited order로 하고 얘 이름을 doDFS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recursive DFS를 호출하면 돼요. 똑같이 visited order는 recursive DFS 테스트를 하고 여기는 recursive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순서는 2를 먼저 1 간 다음에 2를 가고 2의 밑에 4, 5, 3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차일드를 방문해야죠. 네. 그러면 이 DFS의 경우에는 이렇게 재기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DFS와 BFS에 대해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알고리즘이고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알고리즘이고 응용을 많이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DFS와 BFS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시간에도 여러 차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혹시 제 알고리즘 수업을 또 수강하시게 되면은 좀 더 자세히 DFS와 BFS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진트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트리는 각 노드가 최대 2개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는 트리입니다. 루트 노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모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들은 이진트리는 각 노드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 이진트리에 대한 분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드들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루트에는 노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레벨에는 최대 2개, 그 다음 레벨에는 최대 4개, 그 다음에는 8개, 16개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분석들이 가능한데 각 레벨 L에 있는 최대의 노드 수는 2의 L-1입니다. 첫 번째 레벨이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0이라고 생각하면은 2의 L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높이가 H인 트리에 있는 최대 노드 수는 2의 H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트리를 생각하면 이 트리의 높이는 2입니다. 2예요. 그러면 최대 있을 수 있는 게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7개예요. 2의 3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트리 높이가 H면 맨 마지막에 있을 수 있는 노드의 개수는 2의 H개입니다. 2의 H개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러면 2의 0승부터 2의 H까지를 다 더하면 되겠고 요거는 잘 알다시피 요것과 같죠. 그래서 2의 H 플러스 1 마이너스 1개의 노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트리의 높이가 H이면은 최대 존재할 수 있는 노드 수는 이만큼이 되고
노드가 H일 때 최소 노드의 수는 H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선형 구조가 되면은 요게 최소 노드 수가 돼요. 그래서 H인 노드에서는 노드 수는 하이트가 2인 트리에서 최소 노드 수는 3이고 최대는 7입니다. 그러면 트리 높이가 H일 때 노드 수 n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2의 H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H로 다시 표현해 보면은 n이니까 n은 H 마이너스 1보다는 큽니다. H는 n-1보다는 작게 됩니다. 클 수가 없고 또 이 부분은 n이 2의 h 플러스 1이 되면 양쪽에 로그 2의 n을 취하게 되면 h 플러스 1이 내려오고 그러면 로그 2의 n의 마이너스 1은 h보다는 작게 됩니다. 그래서 h의 범위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개의 노드로 만들 수 있는 최대 높이는 n개의 노드로 만들 수 있는 최대 높이는 n-1이고요. n-1이고 최소 높이는 로그 2의 n-1이 됩니다. 1보다는 크게 되는 거죠. n개의 노드로 만들 수 있는 최소 높이는 이렇게 돼요. 최대 높이는 n-1, 최소 높이는 로그 2의 n, 시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로우가 되는 거죠. 절삭 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수점 이하들을.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이진트리로 응용들을 모델링 했을 때 단말까지는 항상 만약에 최소 높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로그 2의 n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단말까지는 항상 로그 2의 n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용을 이진트리로 모델링 한 다음에 이 이진트리가 최소 높이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비용이 트리 높이에 비례하게 만들게 되면은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n이 됩니다. 로그 2의 n이 되면은 대단히 효율적인 것이 돼요. 우리가 이진 탐색은 로그 2의 n승이죠. 로그 n이죠. 그래서 되게 빠르게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형이면 n이죠. ON이죠. 그리고 ON보다 빠른 게 로그 n이에요. 그러면 n에 비례하던 것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그 데이터를 이진 트리로 모델링하고 그 트리가 최소 높이를 갖도록 만들고 필요한 비용은 이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게 만들게 되면 그 알고리즘은 로그 n에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이진, 다음 노트에서 살펴볼 이진 탐색 트리입니다. 이진 트리의 종류는 포화 이진 트리, 완전 이진 트리, 완벽 이진 트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포화 이진 트리는 자식수가 0 또는 2인 경우에요. 여기서 보면은 얘의 자식은 2, 0, 2, 0, 2, 0, 0이죠. 그러면 얘는 포화 이진 트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자식 노수가 1이니까 얘는 포화 이진 트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완전 이진 트리는 마지막 레벨을 제어하면
모두 채워져 있고 마지막 레벨의 단말 노드는 왼쪽부터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얘는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완전 이진 트리이고 얘도 완전 이진 트리예요. 마지막 레벨을 제외해서는 완전히 채워져 있고 마지막 레벨의 노드들은 왼쪽에서부터 채워지는 상태가 되겠고 이 경우에는 중간 노드의 자식수가 2일 때 단말 노드 수가 n이면 전체 노드 수는 n은 2n-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단말 노드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러면 전체 노드 수는 11개가 돼요. 이거는 우리가 완벽 이진 트리, 얘가 완벽 이진 트리인데 얘를 보면은 맨 밑에가 4개 있으면 그 위에는 n-1개 있어요. 단말이 n개면 위에 있는 노드 수는 n-1이고 2개 합하면 2n-1이 되고 그것은 이런 트리, 즉 이 중에서도 얘도 완전 이진 트리인데 얘는 요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요. 요렇게 되면 성립을 해요. 요렇게 되면 단말 노드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그럼 전체 노드 수는 13개가 됩니다. 요거는 6개가 있는 거죠. 그거에 n-1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개씩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완벽 이진 트리는 마지막 레벨까지 모두 채워져 있는 그런 트리를 완벽 이진 트리라 그래요. 그래서 완벽 이진 트리에서는 단말 노드 수가 n이면 전체 노드 수는 2n-1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하이트의 높이는 n의 비례예요. 로그 2의 n, 대략 로그 2의 n이 됩니다. 완벽 이진 트리는 항상 완전 이진 트리이고 완벽 이진 트리는 또 포화 이진 트리예요. 완전 이진 트리는 완벽 이진 트리가 아닐 수 있죠.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균형 이진 트리라는 개념을 또 사용을 해요. 균형 이진 트리.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트리의 높이를 최소 높이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최소 높이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균형 이진 트리입니다. 균형 이진 트리가 돼도 전체 노드 수가 n일 때 트리의 높이는 로그 n에 조금 비례합니다. 얘가 더 최적화된 거지만 균형 이진 트리가 되더라도 전체 그 트리의 높이는 로그 n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균형 이진 트리는 뭐냐면은 모든 노드의 왼쪽 부분 트리와 오른쪽 부분 트리 높이의 차이가 1 이하인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은 2, 이쪽은 1이죠. 둘 다 00이고 1, 1이고 00, 00이에요. 그러면 하나 차이밖에 안 나요. 여기도 양쪽으로 2이고 얘는 1, 0, 0, 1이고 0, 0이니까 이 두 개 다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균형 이진 트리가 아니에요. 2, 0. 이쪽으로는 0이죠. 오른쪽 부분 트리는 0인데 왼쪽은 2가 돼요. 차이가 둘 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리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은 최소 높이보다는 더 클 수는 있지만 로그 2n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트리가 균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판단을 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각각의 왼쪽, 오른쪽 트리의 높이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물어보면 되죠. 트리의 높이를 물어보면 얘는 1이다. 나는 0이다. 그러면 하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트리 높이 정보를 노드에 유지해서 그 균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요런 균형 인수, 밸런스 팩터라고 하는데, 이 밸런스 팩터는 오른쪽 부분 트리에서 왼쪽 부분 트리를 뺀 거예요. 높이를 뺀 거예요. 그래서 요 밸런스 팩터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 값이 1, 0, 마이너스 1로만 되어 있으면은 균형 트리가 됩니다. 균형 트리는 꼭 이진 트리에서만 나오는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다음 노트부터 살펴본 이진 탐색 트리에서 이 균형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진 트리가 이렇게 있을 때 쭉 요 레벨 순서대로 번호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완벽 이진 트리가 되면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번호 붙일 수 있고, 이게 완벽 이진 트리가 아니어도 완전 이진 트리가 돼도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런 완전 이진 트리에도 이렇게 넘버링을 레벨 순서대로 차례로, 즉 BFS로 방문했을 때 그 방문하는 순서대로 넘버링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넘버링을 하게 되면 어떤 노드에 넘버가 있을 때 그 노드의 부모와 자식 노드의 넘버를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트리를 구현할 때 트리 노드가 있으면 연결 구조처럼 레프트 포인터와 라이트 포인터를 유지해서 이 트리의 모습을, 트리를 구현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배열에다가 이진 트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노드가 있을 때 색인이 0이에요. 그럼 얘의 자식은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해가지고, 내 자식은 여기 있고, 얘의 자식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거꾸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 트리를 만들었는데, 이진 트리로 모델링 했는데, 이 이진 트리를 항상 완전 이진 트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포인터 같은 연결 구조처럼 구현하지 않고 이렇게 배열을 이용해서 이진 트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4가 없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색인이고 그러면 여기에 값들을 넣고 여기에는 없는 걸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런 없는 것들이 많아지면은 낭비되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지 않는데,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이진 트리면은 꽉 차기 때문에 완전 이진 트리로 계속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으면 배열을 이용하게 되겠고, 실제 나중에 힙이라는 자료 구조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힙은 우선순위 큐를 구현할 때 사용해요. 그리고 이 힙은 항상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힙은 이렇게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그리고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면 연속 공간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캐싱에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 트리의 순회, BFS, DFS를 이용해서 탐색을 할 수 있는데,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해야 된다 할 때
순회하는 방법으로는 이 두 가지 용어 말고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 세 가지 방법으로 순회하는 어떤 기능을 만들 수 있는데, 프리오더는 루트부터 방문하는 거고, 중위는 왼쪽, 루트, 오른쪽, 후위는 왼쪽, 오른쪽, 루트예요. 그러면 이것을 익히는 방법은 전위는 루트부터, 중위는 루트를 중간에, 후위는 루트를 맨 마지막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항상 왼쪽을 오른쪽부터 먼저 갑니다. 순회를 할 땐 왼쪽을 오른쪽부터. 그러면 이 세 개의 차이는 루트를 언제 방문하냐, 먼저 방문하냐, 중간에 방문하냐, 마지막으로 방문하냐에 따라서 순회 방법이 다르게 정의됩니다. 루트 노드를 방문한 순서에 의해서 구분. 왼쪽과 오른쪽이 있을 때 항상 왼쪽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보통 중위 순위는 이진 트리에서만 정의되고, 다른 순위는 이진 트리가 아니어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전위 방법은 DFS와 같습니다. 제기 방법으로 구현하게 되면, 또는 스택 FC 할 때 오른쪽 넣고 왼쪽을 넣으면, 이진 트리에서 오른쪽 넣고 왼쪽을 넣으면, 그래서 스택 톱의 왼쪽 부분 트리가 먼저 나오게끔 하면은 전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중간고사 전에 살펴봤던 선형 자료 구조들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 제공이 돼요. 벡터, 큐, 스택, DQ, 리스트, 연결 구조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우리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응용을 만들면서 이 응용을 이진 트리 또는 트리로 모델링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트리 자료 구조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 자료 구조는, 벡터 같은 자료 구조는 트리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도 마찬가지고요. 제공을 하지 않는데, 특정 트리 구조를 이용하는 자료 구조는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set, map, 그리고 priority queue. 얘네들은 힙이라는 이진 priority queu는, 우선순위 큐는 힙이라는 이진 트리 구조, 동쪽 배열을 사용하고요. set과 map 중에 트리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C++에서는 그냥 set, map 하면은 요 이진 트리를 이용합니다. 이진 트리 중에서도 레드 블랙 트리라고 써져 있는데, 균형 이진 트리를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 트리들을 활용하는 자료 구조는 라이브를 통해서 제공되지만, 일반적인 트리를 나타내기 위한 자료 구조를 라이브러리들은 별도 제공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트리를 이용해 우리가 뭔가 트리로 모델링하고 싶은데, 이런 균형 이진 트리나 우선순위 큐가 아니라 다른 형태대로 트리를 모델링하고 싶으면은 트리의 경우, 또 그래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자료 구조를 정의해서 만들어야 돼요. 이걸로 트리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다음 노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트리를 이용한 자료 구조, 이진 탐색 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